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줄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립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민주당은 밀려오는 개혁의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일 저녁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로써 추석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일찍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의 콜라보인 것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동일한 목표와 신념 그리고 추진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 일당의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이용해 정권을 잡아 누릴 거 다 노리다 결국 검찰을 날려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오늘이다. 검찰청 폐지가 이루어졌다. 검사는 공소관으로 본디 제자리로 돌아간다. 검사보다 공소관이 더 명확하다. 명칭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없어져야 하고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도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권을 앞세워 검찰 제국을 세우려 했던 내란은 아직 수습되고 있지 않다. 운동삼아 변호인 접견은 다녀가지만 좁은 감방이 견디기 힘들어 법정 출석은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조르는 윤석열이 초래한 일이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해체하고 제18년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도 윤석열의 공이다. 김용민 법사위 간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 번도 빛난 적 없는 정치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습니다. 오늘 정치검찰을 해체했습니다. 78년 5역의 역사를 이제 마칠 것입니다. 검찰은 1949년 친일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집중시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친일경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정치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적 사건을 다루면서 정치 권력과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오더니 급기야 검찰 쿠데타로 대통령까지 배출해 정치 권력 자체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역사는 정치 권력에 얼마나 가까이 있어 왔는지의 역사였지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빛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쳐줄 수 없는 정치검찰을 오늘 해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검찰개혁을 위해 달려온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지자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남은 개혁과제를 완수할 것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의 막강한 폭력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삼가고 삼가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임하는 자세 역시 삼가고 삼가는 자세로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바람직한 형사 절차를 통해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소청,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수사기관을 설계하겠습니다. 다시는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소청의 기소권, 영장 청구권 남용 문제,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경찰 비대화 등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만들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수사절차법, 피해자의 형사참여보장법 등을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 형사절차를 재설계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건조작죄,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정지를 도입해 재판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권한남용을 막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검찰청이 폐지되기 하루 전 25일 신규 임명된 법관 153명 가운데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검찰 엑소더스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들이 나중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의 강도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청 폐지를 피해 판사가 되었다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은 빼박이겠지요. 이러니 조희대 청문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는 민주당이어야만 합니다. 반격을 할 생각조차도 없게 말입니다. 자, 오늘 법정에 들어선 윤석열의 몰골은 딱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기괴한 주장을 펴는데 보석신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2.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다. 집도 여기서 가까우니 보석을 해주시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해도 되니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상태로는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검팀은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구속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석 석방을 해주면 사법 절차에 응하겠다는 사법 거래는 자동으로 튀어나옵니까? 당뇨식과 보석은 무슨 관계일까요? 병원 퇴원 수속입니까? 오히려 구속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금주가 윤석열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지내다 사형 판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